머니 머니. 안녕하세요, 이즈본 핑크팬더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이름이? 안녕하세요. 토미의 리모델링 토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공입니다. 네, 저희가 세 명이서 오늘부터 머니 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머니는 앞에 있는 머니는 이제 이게 뭐니? 라고 할 때의 머니고, 뒤에 머니는 돈, 머니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세 명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냥 우연히 저희 셋이 얘기하다가 그냥 해볼까? 우리도 유튜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죠?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봄날의 곰님은 경제 오타쿠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핑크팬더님은 또 서평 오타쿠, 책 많이 읽는 사람 오타쿠로 유명한데 오타쿠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1등 서평 가죠, 그냥. 나는 어떻게 무슨 오타쿠로 할까? 오늘도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현장 오타쿠로 할까? 현장에 사는 사람. 그거보다는 네. 예쁜 오타쿠. 그치. 현장 오타쿠 너무 거칠다. 그러니까 예쁜 오타쿠. 예쁜 오타쿠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쁨. 그는 거리가 그래? 멀어요. 예. 그래요? 확실히 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쪽을 좀 멀리 하겠다. 예, 그래, 우리 일단은 화면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예. 아, 그쵸. 저희 또 애청자분께서 확인이 안 된다. 예쁜 애청자보다 오타쿠. 우리 시청자라고 하죠. 시청자라고 어차피 할까요? 저 화면을 보잖아요. 자, 이 화면을 물 보시면 흐르는 화면. 예,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예, 중독되는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보다 보면 네. 아마 잠잘 때 떠오를 거예요. 빠져듭니다. 네. 달화면과 함께. 예, 저희 뭐니 해도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듣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반복 청취해야 되는 그런 또 중독성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의 컨셉은 어떤 컨셉이 될까요? 자, 방송의 컨셉은 네. 사실은 저희 셋이 얘기할 때 그냥 아무 컨셉 없이 그냥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저의 컨셉이죠. 뭐 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머니가 그냥 머니라는 게 이를테면은 뭐 요즘 정치는 머니, 그래서 정치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정치 얘기는 거의 테러 당하기 싫어서 아마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뭐든지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그때마다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저희 세 분 이런 플랫폼 같은데 출연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제가 좀 유튜브를 좀 찍긴 했었는데, 이제 뭐 이런 내용 상관없이 항상 그 경제 관련한 지표를 설명하는 거나 사용 수단 정도 설명을 해봤는데, 이런 플랫폼을 진행해보는 거는 이번 처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네네. 진행하고 있어서 팟캐스트 해본 이름이 적이- 뭐예요? 팟캐스트는 이제 부동산 경제 팟캐스트 나대지 마라라고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나대지 마라 사랑해 주세요. 제발. 예,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만 다른 데 출연했었네요. 굳이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은 뭐 저는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나오셨죠. 예. 부럽습니다. 팝캐스트 그 1위잖아요. 네네, 경제 쪽에서. 1위, 예. 저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 한번 초대해서 나갔었고, 그거 말고는 옛날에 그 유일한 부동산 그 팟캐스트 하나 있었었는데 제목을 까먹었네. 거기 몇 번 출연했죠. 한 번 출연하고, 그리고 전화로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 팟캐스트가 유명하기 전에 그게 네. 씨앗을 뿌린 한 팟캐스트였는데 2년 전쯤에요. 네, 지금은 이제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출연해서 그 이후로는 뭐 굳이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출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팟캐스트가 커서 충분히 이제 저희도 메이저에 들어갈 겁니다. 조만간에. 중요한 건 우린 팟캐스트가 아니라는 거. 맞죠. 아유,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우리는 유튜브로 올린다는 네. 거. 네. 근데 저희 방송인인데 왜 이렇게 그 화면에 노출은 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얼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면은 토미님은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일단 얼굴에 자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곰님은 반대를 했었는데 곰님이 한 가장 큰 이유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제가 조그만 머리카락만 많았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을 건데. 저는 이제 얼굴엔 자신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건 좀
저 자신에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예를 수 들어서 있죠. 뭐 예. 계약을 하러 갈 때든가 이렇게 있을 때 얼굴이 노출되면 당신 핑크밴드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너 돈 좀 있는데 깎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굳이 얼굴을 노출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부동산 쪽, 주식 쪽이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주식은 아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은 딜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페이스오프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영화는 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완전 껍데기를 다 바꾸는 건데, 향후 그런 이중생활을 위해서 이 굉장히 얼굴에 착 달라붙는 밀착형 페이스오프 그런 가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션 수고하게. 임파서블 얘기하시나요? 미션 임파서블 말고 그쵸, 거기 많이 예전에 나왔었죠. 페이스오프는 진짜 그 물리적인 성형수술을 했었는데 그 정말 그 다가올 미래에는 이렇게 좀 얇은 재질의 어떤 그 이중 마스크팩처럼 생긴 가면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할까요? 왜냐면 인간의 눈은 예리하기 때문에 네. 아주 사소한 이 차이도 금방 발견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네. 그 피부나 이런 게 정말 인간의 그런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전혀 구분을 못 해야 되는데 네. 어린애들은 눈치를 못 챌지 몰라도 네. 어른들은 뭔가 왜 그 성형수술만 해도 딱 금방 눈치채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박피 이런 것만 해도 금방 눈치채는데 박피. 네. 그 과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눈치 못 챌까요? 서현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화장 기술 옛날에 보여주던 유튜브가 생각이 납니다. 화장 기술 하는데 남자분이 나와서 화장을 딱 하시고 나니까 완벽한 여성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유튜브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꼭 뭐 피부를 안 붙여도 머리와 약간의 화장 기술로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그 개그맨 김기수가 그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요? 네, 원래 그 사람이 약간 맞아요. 여성스러웠거든요. 네. 개그 콘서트에서도. 김기수를 찾아갖고 한번 볼까요, 저희?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알아요. 한동안 한때 그 성추문 뭐 이런 거로도 네네.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무죄로 아마 나왔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작년인가부터 그 화장하는 법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은 인기 스타 돼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뷰티 네, 유튜버가 됐어요. 개그맨에서. 네, 요즘 뷰티 유튜버가 되게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그쵸.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만 한 10명 정도 맞아요. 데리고 그거 하던데요. 쌤님. 맞아요. 씨님. 그러니까 그 JTBC에도 보니까 랜선 뭐 거기 라이프 거기도 보니까 랜선 나오고, 라이프. 네, 거기도 나오고.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유튜브 들어오고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쪽에서 이제 생기는 기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생기는 거죠. 일단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같이 이제 유튜브의 정책이 그 이익을 쉐어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면은 여러 이제 협찬이나 다른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쵸. 그 요청이 있어서 거기 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뭐 그렇게 화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장품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신제품 출시했을 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백화점에 그 데서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근데 사실 이게 엉뚱한 얘기를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튜브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제가 하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이를테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중국은 한 달에 1억을 벌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규모가 다르죠. 그쵸. 중국에 그 화장하는 그 뷰티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온대요.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있는 화장품 상무나 이런 정도의 급이 가서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자기네 공장에 데려가서 이런 신제품이 곧 출시합니다. 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거 갖고 와서 이제 이거 이런 화장품 요즘 뭐 어디서 나왔다 그러면서 태평양에 나왔다 뭐 아무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 아니더라고요. LG생활건강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수출을 하니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한동안 이제 그 중국 주식 아니고 한국 화장품 이제 조사를 많이 했었죠. 제가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아모레 가지고 계신가요? 주식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는 옛날에 LG생활건강 LG 쪽 거 좀 샀어야 된 건데 못 산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보면 정말 수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사드 하든 말든
수출 나가는 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들어와갖고 그분들이 못 사가서 그렇지. 또 아무래도 해외 공장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 중국 쪽에 좀 공장도 좀 있습니다. 있고 LG에서도 국내 공장도 짓고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드가 풀리고 나면 또 재밌어지겠죠, 그쪽도.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사드는 사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그 화장품 기술력을 또 중국에서 또 바로바로 또 뺏겨서 직접 제조하지 않을까. 그렇긴 해도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사람들 생김새와 지금 2018년도의 젊은 친구들이 사람 생김새를 보면 달라요. 훨씬 그쵸. 세련됐어요. 그쵸, 이게 그쵸.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물을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키도 크고 예, 다리도 길고. 결국 중국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인의 그걸 아직은 따라잡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고날 때부터의 그거를 쉽게 극복을 못하는 게 이를테면 우리도 서양인에 있는 그거를 쉽게는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게 따라잡는다 생각하는데도 뭔가 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중국 그것도 쉽게 그렇게 따라잡거나 그렇게 되기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전에 이제 제 아는 후배가 화장품 회사는 아니고 생명과학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발빙 크림이라고 있다고 하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피부 재생 크림 파는데 그게 거의 한국에서 파는 이제 일본 화장품인데 그 성능이 한국에서 파는 그 재생용 의약품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장품이라고 그냥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화장품의 기술력이라는 자체가 연구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팔려나가는 걸 보면 한국도 많이 따라잡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따라잡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축적에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인간을 갈아 넣는다고 될 것 같으면 할 건데 갈아 넣어서 안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본 화장품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일본 화장품 중에서 정말 좋죠. 그 이제 사람들이 화상에 입었을 때 그 화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도, 2도 이렇게 화상이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속살이 이렇게 올라와줘요. 새살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재생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상 환자한테 쓰는 화장품 뭐 그런 연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일반 화상 입지 않은 그냥 일반 여성 피부에 그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국내 회사에서 그걸 이제 런칭한 거예요. 일본 그 화장품을. 근데 그 의약품을 화장품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할 때 이건 정말 그 화상 환자에 쓰는 그 정말 재생력을 높여주는 그 입증이 된 그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거의 비포 사진은 거의 그 우글우글한 불에 데인 듯한 그런 피부와 애프터는 완전히 그 새살이 뽀송뽀송 올라오는 그 실제 그 환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고가에 팔렸던 그런 화장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력 그 R&D가 화장품에도 굉장히 좀 장기간적으로 투여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분야이기도 하죠. 화장품 분야가. 그렇죠. 옆에 좀 우리나라 1등 서평가 핑크팬님이 계시지만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인간을 갈아 넣던가 아니면 시간을 갈아 넣던가 아니면 면적을 갈아 넣던가 뭐 갈아 넣어야지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고 해서 쉽게 갈아 넣어서 따라잡기 좀 어렵지 않을까. 먼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브랜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크죠. 네. 저희가 서양 화장품 못 따라가는 결국에는 화장품이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다 화장품 만들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서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가 되게 인기도 좋은 거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실제로 한콜마나 코스메스 같은 곳을 보면 사실은 다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외주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개발까지 해주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예 개발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개발한 걸 아예 화장품 회사한테 우리 이런 거 개발했는데 너희 쓸래?까지 사실은 ODM이라고 하고 있죠. 굳이 갑을 관계해서 오히려 한국 콜마나 코스메스 갑인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특히 뭐 아토미 이런 거 요즘 아세요? 아토미 어떻게 아세요? 그게 한콜마에서 만드는 화장품이에요. 아토피를 위한. 그게 지금 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다단계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아토미가 상당히 선풍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한콜마에서 만들어 화장품이거든요. 네. 한국 콜마 히트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우리나라 점유율에서 굉장히 화장품 제조로서 뭐 거의 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한국 콜마가? 거의 그래요.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한 30% 30% 그래요. 30%? 네. 몇 프로인지 확인 못. 코스메스하고 두 개가 합쳐서 한 50% 돼요. 생각보다 50%? 엄청나게 많아요. ODM 회사가. 많네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걔네들이 합쳐서 제가 사업 보고서 읽었을 때 그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한국 콜마 주주로서. 콜마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장난 아니게 떨어졌어요.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물타기 들어갔어요. 물타기 좋습니다. 물타기 지금 한 살까 생각했는데 물타기 좋습니다. 너무나 제가 한콜마 블로그에 올렸을 때 한콜마 주담께서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자기네 회사 이렇게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 책인 후천적 부자 책도 읽었다고 감사하다고 했었으니까. 네. 저는 아무튼 뭐 화장을 거의 대학생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콜마 제품을 20년간 쓴 사람이거든요. 탄탄하고 정말 뭐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뭐 시스템 라인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우성장을 한 회사죠. 지금 어떻게 주식은 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닌 어떻게 중소기업이 이렇게 한 업계에서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좀 확보할 수 한콜마 있다는 같은 경우는 코스메스나 이런 데가 요즘 주가가 좀 잘 나가는데 한콜마만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게 CJ 헬스케어를 인수해서 그래요. 그거를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걔가 주가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못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인수한 게. 그쵸. 일단은 빨리 사드 문제가 좀 더 잘 돼서 빨리 중국인들도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근데 또 한편으로 한콜마도 그렇고 코스메스도 그렇고 중국에다 직접 공장을 첫 번째 공장 다 저도 돌아가고 있고 두 번째 공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지금 우리 종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맞았지? 다양성이 있다기보다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뭐든지 말하는 뭐니. 뭐든지. 뭐 그렇긴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각자 자기 얘기 좀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 핑크팬드님 먼저.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어리네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대 때는 딴따라였어요. 아 정말요? 네, 뮤지컬 배우 했었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좋은 이유가 있으시네요.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저 보러 갔거든요. 옛날에. 네, 거기 저 출연했었거든요.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멋지십니다. 20년 전이니까 되게 늙었네? 얘기하니까 나이 뽀록 났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호아마토홀에서 연말 공연 때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라이센스 개념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주인공이셨나요? 그럴 리가요. 코러스로 뒤에서 열심히 춤추고 뛰어다니고 그때는 춤추시는 걸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날아다녔는데 점프하고 막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잘 안 돼서 핑크맨님 그때 사진 있으시면 블로그 한번 올려주세요. 브로드웨이 42번가. 멋있겠는데요? 나의 리즈 시절. 싫어요. 보고 싶다. 너무 비교돼. 전성기에 보고 싶다. 뭐랄까 너무 예술하는 사람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제가 20살 때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영화 보는 걸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기의 꿈을 꿔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20대 때 제가 했던 목표가 뭐였냐면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였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을 알리긴 알렸거든요. 왜냐면 팜플렛에 제 이름이 실렸으니까. 그렇네. 알렸네. 네, 알렸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와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뭔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세상에 알렸으면 그 다음에 그래 내 이름을 뭐 누구나 뭐 알 수 있게끔 하자라거나 아니면 뭐 TV에 뭐 나와서 뭐 주연을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세상에 알리자 정도였거든요. 정말 세상에 알리고 끝났어.
그냥 너무 목표가 팜플렛에 좀 더 높은 목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팜플렛에 제 이름 올라가고 세상에 알리고 끝냈어. 그래도 그때 그 브로드웨이 42분가 그게 MBC에서 그때 녹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녹화한 게 방영이 됐었어 TV에. 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정말 그때 날아다녔다는 건 전설이 되었다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진 없어요? 사진이요? 사진은 이제 집에 가면 팜플렛은 있으니까 그 정도 있죠. 네. 그리고 피용배드님 보험 쪽도 좀 업무를 하셨잖아요. 보험을 한 10년 했었는데 네. 보험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그럴 때가 이제 제가 후천적분들 쓴 것처럼 말 그대로 1년 연봉이 100만 원이었던 거였죠.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도 좀 돈이란 걸 벌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영업을 하는 게 두고두고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그 재테크 책 읽다 보니까 보험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보험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험이란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보험의 가치는 괜찮더라고요. 부재금 십시일반이고 네. 어려울 때를 도와주는 거고. 근데 나는 왜 보험을 난 여태까지 몰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돈이 없었어요. 보험을 들 여유자금이 없었군요. 돈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보험사에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온 적이 없던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난 보험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지. 근데 보통 부모님이 자녀 보험을 저희 들어도- 부모님도 보험을 전혀 가입을 안 했었어요. 진짜?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보험이 결국엔 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영업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었죠. 너는 하면 안 된다. 왜? 너는 영업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찬성을 했어요. 맞아, 나 영업 못해. 난 영업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말씀을 잘 하시는데. 맞아. 사람한테. 아니 근데 말을 잘하는 것과 제가 볼 때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에고가 세야 돼요. 나만의 에고가 해. 왜냐면 저 사람을 나한테 완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은 클로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 선택을 해야지만 당신의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옛날 제가 만난 네.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친구인데 네. 딱 말씀하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믿음을 얻어야 돼. 네. 믿음으로 판다고 그래서 막 했던.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예. 10이 제일 중요해요. 10. 10? 네. 10이라 하시면 마음. 10.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자기가 믿어야 네. 남을 맡기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파는 게 최고다. 그게 있어야지만 잘 팔아요. 그쵸. 믿음이 거기다가 있어야죠. 플러스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게 있으면은 엄청나게 슈퍼스타가 되죠. 왜냐면 내가 파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쵸.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셨나.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사 이 사람? 근데 플러스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어떤?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요. 약간 정우성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들의 어떤 그 차 판매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핑크밴드 말씀하신 그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 플러스 정보 플러스 미남. 아니요, 미남일 필요는 없어요. 미남일 필요 없나요? 네, 제가 아는 그 1등한 사람은 네. 그분은 다리 한쪽이 없어요. 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혹시 책 쓰신 그분, 책 보험하시는 분. 보험 다리- 쪽은 그 사람 보험 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판매망이 된 게 일단은 대부분 영업을 잘하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핵심적인 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를 상대방의 마음을 이 움직일 수 사람은 있는. 나를 믿는구나. 영업 잘하는 사람마다 그 스킬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보험 영업을 10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스킬은 알기는 알죠. 근데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제가 파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생명보험, 종신보험 판매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오전에 출근할 때 누구 죽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비디오 있죠.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여줘요. 정신분야 시키는 분 네. 회사에서 그냥 판매 내보낼 때. 그런 걸 보여줘서 자 나가라 이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엄청나네요. 옛날엔 그렇게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데
핵심적인 내가 파는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어.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개념이 내가 어떤 걸 팔 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A, B가 있습니다. A를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 인생이 좋습니다. 인 거고 저는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B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는 이런 입장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죠. 두 개 중에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강요를 안 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 네가 책임져야 될 거니 할는지 말는지는 네가 고민해서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A, B가 있는데 무조건 A를 해야 당신 인생이 좋게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인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게 그게 보험이든 자동차든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강력한 멘트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이걸 마지막에. 해야지 네가 잘 된다. 클로징 멘트. 네. 딱 근데 잡아야 저는 돼.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이 못하다가 엄청나게 갑자기 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가 암보험을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럼 니즈가 아주 충만해져요. 믿음이 확 들어오서 그렇죠. 예. 보시면 본인도 그 사람이 내가 판 보험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 엄청 중요하죠. 네. 예, 경험해본 그러면 사람 그동안 알죠, 그걸. 미적미적해서 못했던 주변 친구들한테도 붙잡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꼭 이거를 안 해? 들어야죠. 막 이러면서. 예, 이제 믿음이 네. 확 생기죠. 실제로 암보험은 정말 좀 여유가 있으면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똑같이. 저는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카드 돌려먹기 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그냥 거리 걷다가 줄 서서 이게 뭐예요? 카드요? 그래요? 저도 발급 카드 돌려먹기를 그때 김대중 정부 그 때 아주 잘했어요. 부자 되세요 카피 나왔을 때. 아 그쵸. 예. 부자 되세요. 김문정? 김정은. 예, 네. 그러네. 이름 네. 북한의 그분 아닌 거죠? 아, 맞아요, 김정은. 맞아요. 이름은 같죠. 이름은 예. 같아. 예. 예. 어쨌든 저는 그때 그렇게 사실 살았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저도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네. 흑수저네요. 아, 그렇죠. 아. 네, 뭐 부모님 도움 뭐 어떻게 뭐 바랄 수 없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장점은 사람들 상다고 이런 거 멘탈? 또는 그 경매를 제가 했을 때도 예. 협상을 할 때 굳이 얘기하면 호흡을 예. 좀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사람을 이제 상대를 많이 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비록 그렇죠.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예. 네. 실제로 저는 또 그 보험 쪽 그쪽에서 2년 정도 또 교육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던 게 실패였지만 인생 길게 볼 때는 저는 그 성공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 덕분에 제가 사람 상대하고 어떤 거 있을 때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아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일 거구나. 왜냐면 실제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캐치하거든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사람 마음을 읽어야 네, 그걸 중요하니까.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멘트가 딱 들어가야 네,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실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책도 그때 같이 읽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처럼 카드 돌려먹기 하고서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좋았던 건 책을 하도 많이 읽으니 네, 회사에서 예. 이제 이거죠. 얘가 실적이 없어. 저는 그 당시 정말 실적이 없었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회사에서 원래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런 보험 조직은 100% 커미션이에요. 그렇죠. 네, 월급이 없어요. 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다 자기 부담이에요. 뭐든지. 너무 센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 내 부담인데 실적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잘라요. 그렇죠. 잘라야죠. 근데 저는 안 잘랐어요. 왜 안 잘랐냐? 저는 늘 새벽 7시면 출근했어요. 무섭다. 아침에 7시 출근해서. 네. 근데 사실은 앞시 7시에 출근한 이유가 예. 러시아어가 싫어서. 예. 회사에 그래서. 뭔가 충성을 바치려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러시아어가 싫어서. 예. 사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는데 전철에서.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도착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무가지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10개 정도 됐거든요. 무가지 신문 읽었어요. 네, 1시간 동안 해서. 매트로 네, 뭐 이런 거. 신문 읽었어요. 그리고 일기 쓰고. 또 뭐냐? 항상 그렇게 저는 회식을 하고 뭐 하면 무조건 그 다음날 7시면 출근했거든요. 그럼 회사 사람들이 뭐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인간은 할 의지는 있는 인간이다. 할 의지가 있는데 뭔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거다. 또 그런. 예, 좋게 표현하면 아직 포텐이 안 터졌다. 기다려 주셨네요. 왜냐면 항상 다시 아까 얘기했처럼 계속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
좀 연차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알려줘. 궁금한 걸 다 알려줘. 그 금융이든 보험이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실적은 없지만 뭐가 아는 게 많아 사람들이랑 물어보니까 자르질 않아.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로 들어가서 고정급을 이제 받았던 거였거든요. 와, 저는 정규직이 되신 그래서 거네요. 제 나이 거의 지금 48 중에 고정급이라는 월급을 받은 게 2년밖에 안 돼요. 인생 똥 털어서. 네. 그때 유일하게 정말 행복했죠. 매월 돈이 나오니까. 거의 계약직의 그 산 증인이시네요. 네. 더구나 또 저는 그때 사람이 그 컨셉이 중요했어요. 6시가 원래 칼퇴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필드에 있다가 이제 그 정직원이 된 거잖아요. 예. 첫날 고민을 했어. 6시에 칼퇴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일단은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작아서 제 직계는 전무야. 그러고는 없어. 내 밑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굳이 얘기하면. 6시에 칼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냥. 오.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첫날 6시에 그냥 칼퇴근 해버렸어. 출근은 7시에 그대로 하고. 출근은 여전히. 출근 여전히 1등이지. 정직원이었으니까 그때는 다들 8시, 빨리 와봤자 8시 반이니까 저는 7시 왔으니까. 하루에 11시간이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6시에 저는 무조건 칼퇴근했어요. 예. 칼퇴근 한 3개월 했더니 옆에 영업부장이 있었어요. 영업부장이 회사 그 사장의 형이야. 거기는 영업조직이기 때문에 한 4, 5명 돼요. 나는 혼자. 그래서 어느 날 영업부장이 부르더라고. 어쨌든 나보다 직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일이 다 끝나서 6시에 이렇게 칼처럼 가는 건 좋은데 그 직원들 좀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악습이네요. 네. 바뀌어가고 근데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는 이제 같이 걔네들이랑 밥 먹으면 저한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6시에 칼퇴근하고 싶은데 부장 눈치 봐서 퇴근 못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도 좀 맞춰서 퇴근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전 몇 시에 퇴근했을까요? 7시. 네, 6시 20분. 6시 반. 6시 20분. 멋지십니다. 네, 20분 늦게 퇴근했어. 그랬더니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어떤 프로젝트를 주잖아요. 이를테면 일주일 걸리는 거 프로젝트를 주면 대체적으로 월요일 주면은 단 수요일이 끝내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줘요. 절대로 미리 안 줬어요. 일을 되게 요령 있게 하시네요. 네. 왜냐면 열심히 하면 뭐해? 주면 어차피 얘 잘하네 그럼 또 뭐 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다행히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좀 작은 걸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고 능력 이상의 것을 주지 않았던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능력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그때 능력 이상을 줄 리가 없잖아. 이 방송을 그쵸. 보시는 그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 초년생들은 아주 이 팁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해요. 어차피 직장을 다니면 둘 중에 하나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을 가던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눈치껏 해라. 그리고 남은 시간은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가 봤을 때 나는 열심히 하면 정상까지 가겠다. 그게 뭐 사장은 안 되더라도 그럼 일단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상까지 가면 솔직히 뭐 재테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전문의 정도 가면 재테크 안 해도 솔직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초년생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근데 핑크밴드님 자기소개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강의 나 혼자 떠들었으면 됐는데 질문들에서 강의도 그래요. 아니고 지금 핑크밴드님 스페셜인가요? 그러면은 저 혼자 많이 떠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조금 더 이럴 수가. 조금 더 하시고 이럴 저도 아직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먼저 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를 끝내고 일부를 끝내고 끝낼 순 없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일부를 마음대로 하세요. 일부를 끊고 난 내 얘기했으니까 상관없어. 억울합니다. 뭐 안타깝지만 일단 1부를 끝내고 2부에 토미님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1부 제목은 핑크밴더님의 스페셜 자기소개 영업직에 대한 애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억울하다. 내 얘기 한 10분 했던 것 같은데. 샵 계약직. 그럼 일단 1부를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머니머니 끝내도록 하고요. 네, 광고 협찬 어떻게 받습니까? 광고 협찬은 그 능력과 셋이서 받아오려면 받아오고 안 되면 뭐 무료로 하는 거죠. 뭐. 협찬 좋아합니다 저희. 네, 언젠가 팍팍. 오겠죠. 뭐 한 10년 하면 오겠죠. 팍팍. 협찬 팍팍. 그럼 일단은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네. 끝내도록 하고요. 아니 재밌게 뭐 저희 그 공감 눌러주세요 이런 거 안 하나요? 공감 좋아요와 눌러주시는 건, 아니 근데 좋아요, 공감. 얘기한 것처럼 네. 첫 번째 방송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 네. 방송부터 합시다. 하는 걸로. 네. 한번 해보는 자, 걸로. 그럼 일단 이렇게 1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